소통의 시작.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예로 사람이란 본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통을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계획을 하고 행동을 옮기고 그 다음에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든 대학을 가든 이 패턴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풍요의 시대가 되면서 성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대의 화두는 소통이 된 거죠. 소통은 공통분모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연고에서 시작되고 연고가 있을 때 권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계급 간에서 합리적 소통이 코드를 통해, 이념적 소통이 케미를 통해, 인문학적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모두가 꿈꾸는 멋진 사람은 인문학적 소통을 마스터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스타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문학적 소통이란 인간의 행동, 흔적, 작품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자녀는 어려서 부모의 말을 배우고 성인으로서 지역 사회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성장하며 국가관을 새기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BTS, 블랙핑크 등을 봐도 알 수 있죠. 이들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소통을 잘하려면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의 방법, 권위, 합리, 이념, 인문학 스타일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위적 소통. 아마 군대가 가장 대표적인 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권위적 소통은 학교 선후배 같은 소속, 부대처럼 연고가 같을 때만 통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소통 방법을 쓰면 아니 돼요. 두 번째, 합리적 소통. 말 그대로 이치에 맞는지를 고려하는 소통입니다. 보통 군대에서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끼리 합리적 소통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끼리는 소통이 잘 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같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과 합리적 소통이 잘 되시나요? 잘 된다고요? 헐,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이념적 소통.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사회적으로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정치인들 중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지는 것도 이러한 소통 방법이겠죠. 네 번째는 중요한 소통 방법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인문학적 소통. 인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작품, 행동, 흔적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흔히 케미가 맞는 표현을 쓰죠. 이 표현 방식이 바로 상대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소아과 의사가 진료를 받으러 온 어린 환자의 부모에게 아이가 어디가 아픈가요? 라고 묻지 않고 아이가 잠은 잘 자는지, 먹는 건 어떤지 등 아이의 행동 패턴을 통해 진료를 하는 이 의사가 바로 인문학적 소통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적 소통. 저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맞아, 혹은 스타일이 나랑 안 맞아 라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이처럼 고유의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스타일이야말로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가장 진화된 소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소통 방법은 회사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 팀과 소통할 때 친한 사람을 찾아서 소통한다면 권위적 소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먹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안에 대한 원인, 결과 등을 제대로 아는 사람 없나 찾아보는 건 합리적 소통. 앞으로 뭘 할지 큰 계획이나 그림을 알고 싶다는 방식의 접근은 이념적 소통. 저 사람하고는 인간적으로 잘 통한다. 케미가 맞다는 건 인문학적 소통. 그냥 저 사람 만나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하면 스타일적 소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중에서도 스타일적인 소통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서로 스타일이 잘 맞아서 추가적인 소통을 할 필요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 다른 소통 방법들을 사용해 보면서 방법을 알아가면 되는 거겠죠. 제가 선호하는 일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하는 법입니다. 모두 알고 있고 또 매우 간단한 원칙이죠. 적게 먹고 운동한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려고 보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써야죠.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초기,
혼돈과 빈곤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은 공동 목표를 만듭니다.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 목표를 세우지만 이는 영원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했다 싶으면 사람들은 각각 개성과 가치를 추구하게 하거든요. 또 이 부분이 달성이 되면 업그레이드를 원합니다. 바로 교육이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선진 문화로 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다고 칩시다. 그럼 테니스 좀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테니스를 치다 보면 또 이럴 겁니다. 더 잘하고 싶다. 강의를 좀 들어볼까? 다른 소통들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이렇듯 상황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때에 따라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저게 나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두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소통의 방식이 고민될 때는 이러한 방식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의 시대에 소통을 잘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